맨발로 걷게 되면 감각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맨발로 풍부한 감각을 회복하다. 인간의 신경계는 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나머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맨발 걷기가 어떻게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감각신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가 모두 감각기관이죠. 인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에 무언가가 닿거나 눌리는 등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합니다. 사실 귀는 하나의 감각기관이지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듣는 기능뿐 아니라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6가지 감각 중 하나라도 없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면 인간의 생존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런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도 안경, 보청기 이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보조해 줍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채기 어려운 감각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유수용성 감각이고 두 번째는 내수용 감각입니다. 맨발 걷기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 맨발로 걷게 되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바닥에 닿을 때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매끄러운지 폭신폭신한지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어떤 신경보다도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합니다. 통증 신호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에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할지,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채기도 전에 계산되고 처리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팔을 뻗어서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플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 달리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슛을 날리곤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다발은 속도도 빠르지만 양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감각신경계가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발에 얼마만큼 힘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쉽게 넘어지고 말 테니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이렇게도 중요한 고유수용성 감각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맨발로 걸으면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맨발로 많이 걸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팔다리 운동을 조절한다든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모두 고유수용성 감각이 하는 일이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신경도 퇴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고유수용성 감각도 함께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맨발로 다양한 바닥면과 접촉하면 감각이 풍부하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감지하는 감각의 양과 질의 면에서 신발을 신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발바닥이 그동안 무시되었던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면 밸런스가 좋아지고 노인의 낙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근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가 빨리 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서라도 맨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위험하다면 처음에는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기가 있죠. 그런 보조기를 잡고라도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 해도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서 있기에 좀 적응이 되신다면 그 후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라도 꾸준하게 맨발로 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일부는 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까지 사용합니다. 네 발로 잔디밭 위를 걷습니다. 무릎까지 사용해서 최대한 지구와 접지하는 면적을 늘리는 셈이죠. 바닥의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네 발로 몸을 지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 네발 기기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심신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속이 편해진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이 안정화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내수용 감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 이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소장, 간, 대장 이런 다양한 장기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또 균형을 잡고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보고 손으로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이런 감각이 모두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죠. 이런 감각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모여서 기억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나쁜 기억들만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척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야생에 던져진 동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기억과 뿌듯한 기억이 많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나는 이 지구별의 소풍을 나온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억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6가지의 감각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6가지의 감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인식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처리하여 자신의 삶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 센터에 해당하는 뇌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가중치를 두어서 꼭꼭 저장해 놓습니다. 반면 자신을 위협하지 않거나 큰 기쁨도 주지 않는 고만고만한 정보들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내 삶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대 청춘 남녀가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납작하게 생긴 금빛 오픈카가 꽤나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남자는 오픈카의 날렵한 모양과 색깔, 스피드 등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정보가 뇌의 깊숙한 부위에 마치 조각칼로 목판을 파내듯이 각인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동차의 속성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가지고 있던 큼지막한 명품 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도 각자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등록합니다. 그러니 같은 곳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각은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과 생각,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얼마만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 내수용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폐, 위, 소장, 방광 이런 장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는 요동칩니다. 물론 미세한 변동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느려지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통 신경이 심장으로 쏠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낯선 향을 풍기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큼한 끝맛 때문에 현지 언어로 쓰여서 브랜드명을 읽을 수조차 없는 병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랫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창자가 마치 마른 논에 문을 대는 양수기 모터 돌아가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올 스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수용 감각은 평소에 자율신경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내수용 감각의 정보 중에서 적절히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의미 있는 정보라면 나의 의식으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좀 조절을 합니다. 이런 자체 조절 시스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 자율신경계에 배정합니다. 즉, 자율신경이 내수용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부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 목표는 가계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살펴보면 그 가정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연료비, 유지비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간다면 자동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면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지출이라면 주거에 큰 관심을 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과 뇌수용 감각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뇌수용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속이 불편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이라는 것이 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창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부 장기 여러 개를 포함하는 표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해당하는 내부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이틀이나 3일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긴장감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을 일으킨다면 시험을 망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 장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내수용 감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수용 감각이 안정되지 않을 때 자율신경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함께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